넘어 산이라는 속담이 있는 나라. 등산이 국민들의 선호 취미 1위 자리를 놓치지 않는 나라. 학창시절 교과 첫 구절이 항상 학교 주변 산에 전기를 받는다는 내용으로 시작하는 나라. 모두 우리나라를 두고 하는 말이죠. 그도 그럴 것이 한국은 산이 전체 국토의 약 72%를 차지할 정도로 산지가 많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그전까지 한국에 이토록 산이 많았다는 사실을 몰랐던 외국인들은 이 사실을 알려주면 단체로 패닉에 빠져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국인들은 대체 무슨 마술을 부린 거냐? 한국이 오늘날 유럽처럼 평지를 갖고 있었다면 발전이 2배는 빨랐을 것 같다. 이것이 한강의 기적이라는 것인가 같은 놀라는 반응을 보인다고 하는데요. 외국인들의 한국의 지형이 이토록 놀라는 이유, 그리고 한국이 험난한 산악 지형을 가지고 불과 몇십 년 만에 이뤄낸 놀라운 성과까지 오늘 영상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한국은 산지가 많은 나라입니다. 게다가 산들이 겹치고 교차되어 불규칙한 특징을 갖고 있죠. 이는 산을 직접 올라봐야 비로소 실감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산의 정상에 오르면 탁 트인 평야와 평지를 바라볼 수 있을 거라 기대하지만 시야에 보이는 건 사방으로 펼쳐져 있는 다른 크고 작은 산들입니다. 물론 오늘날 도로 교통이나 인프라가 잘 깔려 있어 한국인들은 막상 지형적인 제약을 잘 인지하지 못하는데요. 하지만 한국의 산이 이렇게 많았다는 사실을 알려주면 외국인들은 하나같이 깜짝 놀란다고 합니다. 은근히 산지가 많은 지형이 국가 발전에 제약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일단 산지가 많으면 사람이 살기 어렵고 산업 발전에 불리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높은 비탈 때문에 시설을 짓기가 어렵고 또 짓더라도 오고 가는데 평지보다 힘이 들어 제한된 규모의 시설밖에 만들 수 없게 되죠. 물론 한국처럼 산지 비율이 높은 나라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한국이랑 다른 점이라면 그런 나라들조차 경사도가 완만하기 때문에 건물을 짓고 개발하는 데에는 상대적으로 수월하다는 건데요. 반면 한국에 존재하는 산은 무려 9,000개 가까이 되는데 산과 산들이 촘촘하게 있고 경사도가 급격해 개발하기 힘든 환경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우리나라엔 산중턱에 주거지가 조성된 곳이 많으며 경사진 곳에 마을이 형성된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그리고 산지가 많으면 당연히 교통도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회가 발달할수록 자연이 많은 길을 필요로 하기 마련이죠. 원활한 물자 수송을 위해서라도 일단 교통이 발달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하지만 산이 가로막혀 있으면 부득이하게 산을 뚫어야 하고 이를 관통하기 위해서는 터널 기술이나 교량 기술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인즉슨 한 나라의 산업이 발전하기 위한 장애물이 엄청나게 많다는 뜻이 되는데요. 하지만 불굴 의지를 지닌 한국인들에게 이런 점은 모두 걸림돌이 되지 않았습니다. 1970년대부터 한국은 고속도로나 철도를 가로막는 산을 관통하는 기술과 교량을 놓는 기술을 발전시키며 눈앞에 놓인 장애물을 하나씩 극복해 나가기 시작했는데요. 한편 이런 터널과 교량 기술은 다른 산업 전반에도 기술을 동반 상승시키는 효과도 동시에 발휘했습니다. 터널이나 교량이 무거운 힘을 지탱하기 위해선 물리학 분야에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형과 관련된 분야도 급속도로 발전을 이뤘죠. 그 결과 오늘날 우리나라의 교량과 터널 기술은 전 세계적으로 놓고 봐도 최상위에 올라와 있으며 교통이 덜 발달한 나라들의 자문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즉 한국은 자칫 도시 개발이나 산업 발전의 브레이크가 될 수 있을 법한 요소들을 과감히 극복해 오히려 기술의 발전을 잃어버린 것이죠. 심지어 우리나라는 산이 많은 것만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국가 발전의 중요한 요소인 천연자원도 없다시피 한데요. 이는 196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보다 잘 살던 북한 상황과 비교해보면 확실히 와닿습니다. 북한은 철, 석회석, 금, 니켈 같은 지하자원이 엄청나게 풍부했죠. 그래서 북한은 초반만 하더라도 러시아의 경제적 지원을 등에 업고 풍부한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 중공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켰는데요. 각지의 제철소나 화학 공장을 빠르게 건설해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와 달리 광복 직후의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자원이 오직 논밭뿐이었기 때문에 무척 한정적이었죠. 그런데 한국인들은 이런 부족한 자원에 매몰되지 않고 다른 곳으로 눈길을 돌려버렸는데요. 발전을 위한 기초자금 마련을 위해 당시 넘쳐나는 노동력을 바탕으로 큰 기술력이 필요 없는 섬유, 신발 산업 등 경공업 위주의 산업을 육성하며 수출을 빠르게 늘려나갔습니다. 물론 수출이 증가하자 국가 신용도 및 해외 투자가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죠. 이때 한국은 삼면이 바다인 이점을 활용해 조선업이나 다른 업종에 과감히 베팅했습니다. 그렇게 1970년대에 들어서 경공업으로 벌어들인 돈을 바탕으로 조선업, 전자,
화학 같은 산업을 본격적인 전략 업종으로 지정하며 집중적인 발전을 이룬 결과 이 산업들은 오늘날까지도 우리나라의 수출 품목 대부분을 차지하는 효자 업종으로 든든하게 자리매김하고 있죠. 그리고 한국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1990년대 들어서는 모두가 알다시피 문화예술 산업을 크게 발전시켰고 오늘날 한류로 대변되는 문화 콘텐츠 수출 강국으로 발돋움했는데요. 물론 이 과정이 순탄대로였던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IMF 위기 같은 여러 고비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한국인들은 불굴의 정신으로 똘똘 뭉쳐 금 모으기 운동을 벌이며 국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 노력했죠. 그 결과 여러 위기에도 꿋꿋하게 살아남으며 오늘날의 발전을 이룬 건데요. 그야말로 주어진 환경과 상황들이 한국의 발전을 방해하는 것처럼 가로막고 있던 상황에도 꿋꿋하게 살아남아 당당히 선진국 반열에 오른 한국의 모습에 외국인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더욱 놀라운 점은 아까 한국에 산이 많다고 했는데 이 산도 1960년대에는 민둥산에 불과했다는 점입니다. 1950년대 전쟁의 아픔을 겪으면서 시야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 그리고 많은 포탄 진격에 불리하다는 이유 등 여러 이유들로 산속 나무들이 전부 베어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높은 산지 비율을 갖고 있음에도 한국에 사는 산이라 부를 수 없는 민둥산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한국은 많은 노력과 고민을 쏟아부었는데요. 실제로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식목일에는 산에 가서 나무나 씨앗을 심는 것이 연례 행사로 여겨질 만큼 국민들도 앞장서서 산림 복구에 공을 들였죠. 그 결과 나무조차 남아있지 않은 산에서 지금은 녹음이 우거진 푸른 산으로 탈바꿈할 수 있었는데요. 이런 사실을 알고 난 외국인들은 하나같이 감탄하며 아래와 같은 반응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만약 유럽의 다른 나라가 한국과 같은 조건이었다면 과연 한국과 같은 수준의 발전을 할 수 있었을까? 실제로 유럽의 경우 프랑스 27%, 독일 33%로 한국보다 산지 비율이 엄청나게 낮다. 왜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는지 알 것 같다. 이 정도면 한국인들이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 아니냐? 한국의 발전은 지리적, 환경적 조건이 아무리 열악해도 얼마든 극복할 수 있다는 교훈을 준 것 같다. 한국이 오늘날 유럽처럼 평지를 갖고 있었다면 발전이 2배는 빨랐을 것 같다 등등의 반응들이죠. 그리고 사실 산지가 많다는 것은 산업 발전에는 제약이 있을지 몰라도 나쁜 점만 있는 것 아닙니다. 산이 많으면 교통이 불편한데요. 이 얘기인 즉슨 적도 쳐들어오기 힘들다는 뜻이죠. 그러니 방어적으로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있는 셈인데요. 주변보다 지대가 높다 보니 주위를 감시하기가 용이하며 매복할 경우 산 아래에서 올라오는 적에 대한 우위를 점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산악지역에 자리 잡은 나라들은 산지 바깥으로 뻗어나기는 어려웠지만 주변 나라들의 침략들은 끝내주게 잘 막아냈죠. 한국의 군사력이 세계 5위로 많이 올라온 것도 있지만 주변 강대국들이 한국을 쉽사리 넘보지 못하는 것도 이런 지형적인 특징이 한몫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우리나라는 산도 많지만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해안선이 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듯 열악한 조건은 노력을 통해 극복하고 장점은 살려 다른 업종을 발전시킨 결과 한국의 오늘날의 모습을 할 수 있었던 것인데요. 앞으로도 여태껏 그래왔던 것처럼 눈앞에 닥친 모든 위기를 차분히 극복하면서 모든 면에서 발전을 거듭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길 바라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